네, 특집 6.13 선거 윤정호입니다. 선거가 가까우면서 SNS가 시끄럽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형식 등의 제약이 적은 SNS는 빠른 시간 안에 후보자의 이미지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유권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선거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무차별적인 정보 홍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유권자입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또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주민으로서 또 주인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일 겁니다. 자, 그럼 특집 6.13 선거 시작합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며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서초구에선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영 기자입니다. 조순영 서초구청장 예비후보가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과거 입당을 조건으로 전 국민의당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당이 결정하는 정치 구현에 우선권 부여를 공언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타당 소속이던 인물을 구청장 후보에 공천했기 때문에 당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천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 도의 철학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공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바른 길 선택을 사적 있게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당시 공언한 건 일반적인 의미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자는 의미였던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선 면접 심사 결과 김용석 서울시 의원이 조순영 전 서울시 의원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돼 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당의 공천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순영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는 당을 탈당하고 지난 4일 민주평화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중구 역시 서양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예비 후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선을 준비하던 예비 후보들은 이번 전략 공천이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밀실 공천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전순옥 위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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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공천을 자양한 안규백 위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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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서양호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둑공천이라는 문구부터 철새라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예비후보들의 분노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피켓과 함께 민주당 서울시당을 찾은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차양된 서양호에 대한 전략 공천에 반대한다. 예비후보 7명이 함께한 항의서를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시당에서 당원 출입을 막으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원이 당사에 들어갑니다. 당원이 당사에 들어갑니다. 결국 시당 당사로 들어선 예비후보들은 공천이 확정된 서양호 후보가 지역 경험이 부족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전략 공천이 처음부터 특정 후보 밀어주기식의 밀실 공천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간이 4월 1일자에 서양호 후보에 대한 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 본인이. 그런데 그 시도당 위원장이 전략공천 받은 후보와 그런 관계에 있다면 이거는
예비 후보들은 당내 경선이 치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한편 후보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략 공천에 대한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예비 후보들은 민주당 당사와 서울시당 등을 돌며 순회 집회를 계획하는가 하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은 이번 전략 공천이 민심과 중구 당원들을 기만한 처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지역 경험과 당 기여도 측면에서 모두 뒤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그동안 후보로 뛰어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할 때 이것은 정말 역량이 부족해서 본선에 경쟁이 없겠구나,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다 물러서고 후보로 인정할 수 있죠.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결국 막판에 가서는 중구민들이 아니고 4개월밖에 안 된 타지에서 온 분은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저희들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중구 지역위원회 측은 이번 전략 공천이 경선만 치르지 않은 것일 뿐 공천 면접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들은 특정 후보 밀어주기식의 밀실 공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략 공천을 결정할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에 요구가 있어야 하고 지난 4월 서양호 예비 후보가 SNS에 안규백 현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지 영상을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있는 지지 동영상을 보면 안규백 위원장, 전순옥 위원장 이렇게 딱 정리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커넥션이 작동한 결과고, 공모해서 우리 지역의 대의원 내지는 주민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뛰었던 후보들을 우롱한 처사 아닌가요? 예비 후보들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번 전략 공천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동구청장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여당 안에서만 3명에 달하는 인사가 강동구청장 후보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졌는데요. 여당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선 후보들 간의 진검승부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동구청장 최종 후보로 이정훈 예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5월 2일과 3일 치러진 ARS 여론조사에서 이정훈 예비 후보가 40%가량의 득표율을 확보해 더불어민주당의 강동구청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유력 후보로 주목받았던 양준욱 서울시 의회 의장은 35%가량의 지지를 확보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경쟁을 벌인 이계중 예비 후보는 26%의 득표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강동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이정훈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이해식 구청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여당 출신 구청장직을 수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야당 측에선 일찌감치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 진용을 꾸린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국회의원과 서울시 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임동규 후보가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출신의 박홍기 후보를 선출하고 야당 출신 구청장 탈환을 목표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구의원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나이 지긋한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얼핏 드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마포구에서는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30대 청년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마포 구의원에 도전하는 최우진 씨입니다.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2. 선거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중 가장 젊은 나이를 자랑하지만 경력은 남다릅니다. 국회의원실 인턴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 시작하면서 뭐 인턴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비서관 생활도 거기서 같이 했고. 현장형 정치인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잃었던 기초의회에 젊음을 더해 변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렇게 몸소 받고 계시는지. 마포 구의원에 도전하는 또 한 명의 30대 기수는 이민석 씨입니다.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38.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까지 맡아온 그간의 활동 경험이 구의원으로의 출마 배경이 됐습니다. 마을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요.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뭐 이런 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발전이 됐는데 30대라는 젊은 나이는 본인의 최대 강점. 태어나서 살아온 동네에 대한 애착으로 공약을 세웠고 젊은 패기로 이를 실현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젊은 보수로서 좀 편안하고 좋은 이미지로서 주민들분들께 자주 이제 접촉하고 그런 스킨십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포구의 경우 구의원에 도전하는 30대 예비후보는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로 알려진 차윤주 씨와 김정은 씨 등이 있습니다. 5, 60대 나이 지긋하고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여겨진 구의회의 구의원. 젊은 청년들이 하나 둘 도전 의지를 보이면서 연령층을 낮추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계속해서 시의원 선거 살펴봅니다. 서울 중구는 현역 시의원들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지역 경험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접전을 예고하고 있는 중구 시의원 선거구도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중구 시의원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대진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시의원 2명도 현역 프리미엄을 통해 의회 재입성을 노리고 이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지역 경험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평화당 최판술 현역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 16년 총선 당시 정호준 의원의 컷오프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의석을 내주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최 의원이 민주평화당으로 재출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순규 현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당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점을 내세운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4월 사퇴한 정희창 전 중구의원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며 후보자의 지역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2선거구에서는 후보자들 간의 특별한 인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기재 전 중구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박 후보는 제6대 중구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혜경 현 서울시 의원이 공천을 받으며 재선에 도전하는데 이 후보 역시 제6대 중구의원 출신으로 같은 시기에 중구의회에서 활동했던 두 의원이 이번 시의원 선거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중구시의원 선거 대진표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재선이 성사될지 새로운 인물들이 시의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중랑구청장 후보로 류경기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희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중랑구청장 후보를 전략 공천했는데 지금 현재 당에서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가요? 네,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랑구와 중구 두 곳인데요. 중랑구에서는 류경기 예비후보가 이 전략 공천을 통해 최종 주자로 또 확정됐습니다. 이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의 브리핑으로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후 이달 8일 이 전략 공천 결과를 서울시당 공지로도 확정했습니다. 네, 전략 공천에 따른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현재 네. 어떤 입장인가요? 이 중랑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은 류경기 예비후보 외에도 이 2명의 예비후보가 더 있습니다. 이 전략 공천 발표 직후 성백진, 강상만 두 예비후보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두 후보 모두 우선 전략 공천 철회 그리고 경선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백진 후보는 이 국회 당대표실과 중앙당 항의 방문을 비롯해서 이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4일부터는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이 당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후보 선정, 즉 전략 공천에 힘을 실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두 후보는 이달 초 중앙당에 주민들로부터 받은 약 3천여 부의 전략 공천 반대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네, 예비 후보들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네. 사실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역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백진 예비후보가 박홍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했는데요. 오늘로 6일째입니다.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 민주당 측은 중랑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당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내린 전략 공천 이 결정을 뒤집기라는 쉽지 않고 사실상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략 공천 아마 뒤집기 어려울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성백진, 강상만 예비 후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두 예비 후보와 또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네. 먼저 성백진 예비 후보는 전략 공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경선을 치르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무소속 출마도 감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기는 다음 주 정도로 보고 있다고 또 전했습니다. 반면 강상만 예비 후보는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또 못 박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민주당 정통 후보는 성백진 예비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백진 예비 후보가 탈당하기 전에 성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본인은 예비 후보 사퇴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후엔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성백진 예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이 진보층 지지자 분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중랑구청장 선거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나진구 후보가 48.6%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근종 후보는 46.6%를 기록했는데 2%포인트 차이로 나진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박종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4.8%를 득표했습니다. 즉 당시 야권표가 나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비슷한 우려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전략 공천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본선 승리를 위한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도 선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선거권은 평민, 남자, 시민에게 제한됐고 대부분 공개 선거였죠. 자유와 평등에 대해 부르짖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여자와 무상계급에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쟁취하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선거권 확실히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약은 후보자만 만든다? 공약은 후보자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동네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 동네 공약 제안을 통해 정책 만들기에 참여하세요. 국민들의 다양한 희망 공약을 후보자들이 적극 검토하고 반영.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더 나은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참여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